다이어트 약의 위험성 중년에게 치명적인 이유. 안녕하세요. 김 박사의 건강연구소입니다. 오늘은 다이어트 약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다이어트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빠르게 체중을 감량하고자 다이어트 약을 찾습니다. 다이어트 약을 먹으면 살이 빠질 거야 하는 생각에 다이어트 약을 복용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 약들이 중년 여성에게는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고 복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다이어트 약은 정말 빠르게 살을 뺄 수 있을까? 사실 다이어트 약을 복용하면 단기간에 체중 감량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숨어있는 치명적인 부작용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다이어트 약을 복용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빠르고 쉽게 살을 빼고 싶은 욕망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에 불과하고 그 이면에는 우리의 몸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한 요소들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중년 여성들에게는 이 위험이 더욱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 약의 종류와 작용 원리. 다이어트 약은 크게 식욕 억제제, 지방 흡수 억제제, 대사 촉진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약물은 다이어트 효과를 내기 위해 체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식욕 억제제. 식욕 억제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다이어트 약입니다. 이 약물은 뇌의 식욕을 조절하는 부분에 작용하여 배고픔을 덜 느끼게 만듭니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약물 중 하나가 바로 펜터민인데 이 약물은 식욕을 감소시켜 음식을 덜 먹게 만들어 체중 감량을 유도합니다. 하지만 이 약은 단기간에만 사용할 수 있고 장기적인 사용은 내성을 만들어 효과가 점차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부작용으로는 불면증, 두근거림, 우울증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을 사용하면서 식욕이 억제되면 식사를 덜 하게 되지만 사실 식사량이 줄어든다고 해서 지방이 자동으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이어트 약에 의존하다 보면 정확한 식단, 조절과 운동 없이 약만으로 살을 빼려는 의존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다이어트의 요요 현상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요요 현상은 다이어트가 끝난 후 다시 체중이 증가하는 현상으로 다이어트의 최종 목표가 오히려 몸에 더 많은 부담을 주게 될 수 있습니다. 지방 흡수 억제제. 다음으로 지방 흡수 억제제는 우리가 먹은 음식을 체내에서 소화할 때 지방이 흡수되지 않도록 돕는 약물입니다. 대표적인 약물이 올리스타트인데 이 약은 지방을 분해하여 흡수를 방지하고 배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약물은 소화기계에 영향을 미치며 장기적으로 복용할 경우 변실금, 복부, 팽만감, 설사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약물은 지용성 비타민이 체내에서 흡수되지 않아 피부 건조, 탈모, 호르몬 불균형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방 흡수 억제제를 복용하는 경우 비타민 A, D, E, K와 같은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복용은 건강에 매우 좋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이 몸에서 빠져나가면 체중 감량 효과가 일시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체중 증가의 원인은 해결되지 않으므로 결국 다시 체중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대사 촉진제. 대사 촉진제는 체내의 대사율을 높여서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게 만드는 약물입니다. 이 약물들은 카페인, 효모 추출물, 고카르니틴 등 다양한 성분을 포함하고 있으며 단기적으로 에너지를 높이고 체내 지방을 태우는 효과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약들은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고 불면증, 심박수 증가, 불안 증상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대사촉진제는 체내에서 열을 발생시키고 체온을 높여 칼로리 소모를 늘리는 역할을 하지만 심박수가 증가하고 불안정한 심장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중년 여성들에게는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체내의 지방을 빠르게 연소시키는 대신 심혈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 약의 위험성. 중년에게 치명적인 이유. 중년 여성에게 다이어트 약은 호르몬 변화와 대사 변화로 인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갱년기 이후의 여성은 대사율이 감소하고 근육량이 줄어들며 호르몬 변화로 인해 체중 증가가 쉽게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이어트 약을 복용하면 부작용이 더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1. 호르몬 불균형. 중년 여성에게 다이어트 약은 호르몬 불균형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식욕 억제제나 대사 촉진제는 뇌와 호르몬 시스템에 작용하여 식욕을 억제하거나 대사를 급격하게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호르몬의 정상적인 순환을 방해하며 갱년기 여성의 호르몬 불균형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의 감소로 인해 체내 지방 축적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다이어트 약이 호르몬 조절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로 인해 배뇨 문제, 수면 장애, 불안 증상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혈관 건강 악화. 다이어트 약은 심혈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사촉진제나 식욕 억제제는 심박수를 증가시키고 혈압을 높이며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중년 여성은 이미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다이어트 약의 부작용은 매우 심각할 수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이나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다이어트 약 복용은 매우 위험할 수 있으며 심장마비나 뇌졸중 등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3. 영양 불균형. 다이어트 약은 식이, 습관과 영양 섭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식욕 억제제는 음식을 적게 먹게 만들기 때문에 필수 영양소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중년 여성은 뼈 건강, 면역력, 근육량 유지를 위해 더 많은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칼슘, 비타민 D, 철분, 그리고 단백질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골다공증, 빈혈, 그리고 근육 약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방 흡수 억제제와 같은 약물을 장기간 복용하면 지용성 비타민이 체내에서 흡수되지 않아 피부 건조, 탈모, 호르몬 불균형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4. 정신 건강 악화. 다이어트 약, 특히 식욕 억제제는 정신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약물들은 불안, 우울증, 불면증과 같은 정신적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며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중년 여성은 호르몬 변화와 심리적 불안을 동시에 겪고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 약의 부작용이 정신적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환각이나 불안 증세는 다이어트 약을 복용하는 사람들이 자주 경험하는 증상으로 약물 의존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5. 다이어트 약의 올바른 사용법. 다이어트 약을 건강하게 활용하는 방법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처방과 상담을 받지 않고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약물의 종류, 부작용, 그리고 적정 용량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며 자신의 몸에 맞는 약을 선택해야 합니다. 다이어트 약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운동과 식단 조절을 병행해야 하며 단기간에 체중을 감량하고자 할 때만 사용해야 합니다. 장기적인 체중 관리를 목표로 한다면 자연적인 방법인 식이요법과 운동이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결론. 다이어트 약은 단기적인 체중 감량에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으면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중년 여성에게 다이어트 약이 호르몬 불균형, 심혈관 질환, 정신 건강 악화 등을 초래할 수 있으며 부작용이 심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이어트 약을 복용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자신의 건강 상태와 맞는 안전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건강한 다이어트를 원하신다면 식이 조절과 운동을 병행하여 자연스럽게 체중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이어트 약에 의존하지 않고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를 실천하는 것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